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4월 8일 날, 자, 국가직 9급, 자, 시험이 있었었죠? 여러분 잘 보셨겠죠? 일단은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여러분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해서 또는 실수 좀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빨리 해설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저희는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고요. 이제 지방직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빨리 해설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아시겠지만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국사는 무난했다. 그 생각 드셨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심지어 제가 이번 시험이 왜 쉬웠냐면 매번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강의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4월 5일 날 자, 라이브 특강 했었잖아요. 라이브 특강 2시간 동안에 했던 그 주제가 5년간 국가직 기출문제 총정리 특강이었는데 심지어 거기서 강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여러분 6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홍대영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직 기존 기출문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실 때는 꼭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나 또는 여러 봤던 기본 개념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이번 시험이 여러분 딱 보면 일단은 자, 근현대사가 8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현대사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대사 문제지만 현대사가 없습니다. 현대사 관련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역사인식 문제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 문제도 한 문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무난히 풀 수 있었던 이유가 특히 선사시대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대사회 전개기 개화기가 4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어렵지 않았고요. 특히 여기가 늘 봤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헌의육조 이후의 사건, 가필염의 이후의 사건, 그 다음에 1907년 군대해산 이후의 사건. 여러분 특히 이거는 자 또한 자 국가직 9급의 기출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낸 거죠. 우리가 1907년 이후에 문제됐던 문제가 기출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국권 침탈 과정 늘 나오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평이하게 나왔고요. 여러분이 조금 자 어렵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자 의주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독도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 자 민족주의 자 민족 독립운동기에서 바로 1930년대 손진태 요 문제가 3가지가 조금 변별력이 있었고 나머지 늘 봤던 기출문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우선 5과목을 여러분 실력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5과목이 합쳐서 결론이 나오지만 일단은 국사만 많이 공부했다면 조금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여러분 좀 안 좋고 좀 공부 기간이 짧았던 친구들, 조금 제대로 했던 친구들에게는 좀 더 수월했던 그런 시험이긴 하죠. 일단은 자 선사시대에서 여기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에서 동해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고대사의 3문제 나왔는데 고구려 발전과정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2세부터 7세기. 그 다음에 다시 자 의주를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 되죠. 어쨌든 의주 문제가 여기 있었고요. 자 제가 급히 고치다 보니까 자 그게 좀 있었네요. 어쨌든 자 의주 문제 자 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육두품 문제 그래서 고대사에는 자 2문제가 나왔고요. 자 중세사회에서 저희가 자 하나 둘 셋 4문제 맞고요. 여기에 이제 의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세사회 우왕 관련 문제 나왔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 자 그 다음에 의주 지역 관련 문제. 그리고 다시 여기 자 숙종 때 경제가 너무 많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풍수지서 이것도 2012년 9급 국가직 기출문제를 거의 여러분 안 바꾸고 낸 문제였었죠. 자 여러분 풍수지서 물어볼 때는 도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초지였고 그런 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 5가 작동법 뭐예요 여러분 왜 이걸 주었을까? 바로 백성을 잘 통제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건 주는 문제였고 정도적 문제 늘 예측 가능했던 문제고 또 하나 늘 나왔던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조선후기 문제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자 조선후기 왕들 물어볼 때 영조 정조인데 제가 이미 라이브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영조 정조가 나오기도 하지만 너무 거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바를 만들어서 자 이제 17세기 왕부터 같이 물어본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16세기부터 지금 자 정조까지 자 크게 여러분 도표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있었던 사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후기 경제상황 이것도 너무 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늘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홍대용, 이것도 자, 구급 국가직에서 나왔던 홍대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수월하게 푸셨을 거예요. 다시 한 마무리만 잘 봤던 분들은. 그 다음에 자, 근대사회 전개, 즉 계약에서 네 문제,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의 세 문제, 하와이에서의 자, 독립운동, 그 다음에 또한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자, 하나는 바로 여기였었죠. 제가 그 라이브 특강 때 자, 5년간 기출문제 보니까 너무 여기가 문화사가 한 문제도 5년 동안 안 나왔다. 그래서 문화사 한 번 더 보고 가자.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화사는 바로 역사학이다. 사학을 강조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친채호, 박은시 그들 정말 강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손짓태 몰라도 자, 신채호, 박은시 그리고 정인보만 지키면 여러분 손짓태가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고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그렇게 풀었다는 제자들이 계시네요. 자, 그다음에 통합 문제, 독도 문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4월 5일 라이브 특강 때 독도가 너무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9급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 근데 지금까지 10년간 7급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경찰에서 2번 나온 게 독도인데 워낙 독도는 민감하다. 그래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준비하자. 근데 독도보다는 좀 더 간도가 더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독도도 보면서 간도를 보자 그랬는데 제가 시험 문제에 간도와 독도를 비교해서 냈죠. 요게 조금 까다로웠지만 이거 역시 여러분이 간도만 정확히 안다면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잦은 실수만 없었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고요. 여러분 이제 지방지 서울시 들어가실 때는 이거보다 난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수준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요걸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마책형 여러분 1번 문제인데, 자, 기억, 니은은 자, 두 인물의 공통된 신문상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신문학 때 화한계를 썼다.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 신문체. 자, 여기는 설총이고, 여기는 최추원이고, 육두품이고. 그래서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죠?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는 진골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늘 여기 나오는 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진골, 육두품, 골품제도.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들은 바로 아짬뿐이 못 갔고, 그래서 통일신라 중대 때, 자, 신라 중대 육두품들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자 그들을 자,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의제. 그래서 자, 아참 같은 경우는 사중 아참. 1, 2, 3, 4 이렇게 쪼갰다고 했었잖아요. 일종의 특진제도. 그래서 답은 자 1번이고요. 자 2번 중앙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한 것은 진골들이고, 그 다음에 자세, 자비, 청왕 중에서 자색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진골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신라 상대는 성골이고, 나중에 성골이 사라지니까 진골에서 왕이 나오고,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웠고요. 자 2번 문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시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다음번 지방직 서울시 7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럴 때 조금 더 난도를 높이면 뭐냐면 최추원이에요. 다시 한번 최추원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자 고구려 발전 과정이에요. 작년은 뭐였습니까? 자, 백제 발전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자 일단 백제 건국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바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고구려 발전. 자, 낭랑을 차지하고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 낭랑군을 차지했다. 즉 낭랑을 내쫓았다. 4세기 초 미천왕. 그 다음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 수도인 한성을 어쨌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자 5세기 장수왕이고, 이것도 5세기 장수왕이고, 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4세기 초 미천왕, 자, 5세기 장수왕.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왕이 누구냐? 자, 태학설립, 소스림, 진대법 2세기 고구천왕. 그 다음에 천리장성은 저 뒤에 7세기.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한 것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광개토대왕. 그래서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늘 강조했지만 2세부터 7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도표로 정리하라. 눈이 했던 얘기고요. 여러분이 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자, 여러분 비변사 등록 조선이고요. 자, 무릇 민홀은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가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5집마다 한 통을 만들어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자, 1, 2마다 5통에서 10통까지는 소리를 삼고, 자, 리 안에 또 2정을 임명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5가 작동법. 그러면, 자, 5가 작동법 5가구 묶어서 연대 책임. 이건 뭐였습니까? 당연히, 자, 국가가 백성을 통제하게 한 거잖아요.
백성들의 도망을 막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 5가구 중에 한 가구로 도망가면 나머지 4가구가 연대치기. 그러다 보니 결국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랬어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백성들을 조세, 공납 여기에 중요한 대상이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고요. 제지사족의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자치 활성화. 그럼 뭡니까? 이건 향약인 거죠. 향촌자치와 관계된 유양소 이런 것들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권을 둘러싼 구양과 신양. 이거는 뭐예요? 조선 후기 그냥 향촌 안에서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가 작동법. 또한 여러분 여기 이거 대신 호패법 들어가도 마찬가지. 여기에 호패법 들어가도 답은 기억하고 니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4번입니다. 이제 근대 다음 발의로 개최된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베이징 방명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여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연시키고 상하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재창하고 있다. 근본적 대해결로서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결을 하면은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모의 소집을 제창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만일 이거를 접근하지 못했어도 이 보기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잖아요. 보세요. 답은 일단 여러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졌고 창조파 개조파는 나중에 탈당했다는 거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답은 4번인 거고요. 근데 만일 이게 정확하게 이 사료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세요. 파리 강화위에 김규식을 파견한 것이 논의되었다. 이거는 임시정부와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임시정부 만들기 전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뭐예요? 그때도 또한 김규식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외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 달리 보면 3.1운동 이전의 활동이기도 하고 어쨌든 임시정부 그 다음에 삼균지 이건 언제예요? 저 뒤에 1941년 충칭시대고 한국국민당 1935년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대표의 소유집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제가 또한 기출문제 보시면 이 사료 나와서 이거의 배경도 물어봤습니다. 이 배경이 뭐예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미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스만이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둘러싼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창조파 개조파 창조파 누구? 신채호 무장을 얘기했던 사람들, 개조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실력 양성자들.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면서 향후 또 제가 물어보는 거 이거 나와서 뭡니까? 이거와 함께 이거 이후의 상황. 그래서 뭐요? 창조파, 개조파 빠져나가면 이거를 반대했던 김구의 현상유지파가 앞으로 임시정부 이끌어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조, 정조 맨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구급 국가직에서 제가 5년간 그 특강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영조,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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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다? 다시 앞으로 간다. 그래서 연산군, 중종, 효종, 영조, 정조. 그래서 이 시기상황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은 옳은 것은 답은 예속론제. 우리 이미 아시죠? 효종 다음에 현종, 현종 다음에 숙종, 그 다음에 경종, 영조니까 일단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현종 때 예속론제, 1차 예속론제, 2차 예속론제 이것도 하나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지방직 때는 이런 걸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혈량가 어제도 여러분 조광조가 나오긴 했네요. 제가 늘 나오는 인물 강조했죠? 올해 특히 정약용, 그 다음에 정도전, 조광조, 김유 이런 인물 강조했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몰라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조광조는 언제였습니까? 중종 때 김여사화. 여러분, 그때 연루된 인물이니까 이거 나하고. 그 다음에 무어갑자는 뭐예요?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고.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정조 때니까 이거는 라 이후 상황이고.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어쨌든, 이게 무천, 동해 무천. 그래서 동해와 관계되어서 답은 1번이고요. 천고는 사만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감회정한 다음에 뼈만 추스려서 못 가. 이게 뭐예요? 옥조회.
자, 여러분, 이겼고. 자, 옥조의 가족 공동묘고. 그 다음에, 자, 선생님, 4번 문제, 이거는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편두. 제가 편육 얘기하면서 편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사만 중에 변환에서 나오는 편두. 근데 이거 몰라야 됩니다. 제발,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세요.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했지만 라이브 특강 때 마저 한번 강조했던 게 근대사 6개 개혁안 확실하게 보자. 또한 제가 올해 사법 문제는 자 이거 헌의육조 나와서 이 3번을 바꿔서 냈던 문제. 기억나시죠? 올해 사법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국가직은 무난하게 냈네요. 자 무난하게 내서 결국 뭡니까? 이거 나와서 자 이게 바로 독립협회 헌의육조. 헌의육조 언제였습니까? 1898년.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거기서 헌의육조였잖아요. 그러면 1898년 이후의 사건 물어보는 거. 그러면요. 자, 이 이후의 사건은 당연히 답은 바로 원수부. 자, 대한제국의 원수부 1899년. 이런 연도 꼭 외우라고 했었고요. 연도 안 외워도 자 맞출 수 있죠. 일단 독립신문. 여러분 우리가 독립협회, 이거 독립협회 자 헌의육조지만 우리가 늘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나온 게 뭐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사가 1896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독립협회 나오고 그리고 1898년에 가장 중요한 헌의육조 또는 관민공동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은 지방직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런 문제보다는 지방직이나 서울시든 또 이렇게 내죠 여러분. 문제 패턴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에다가 여기에 이제 사건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또 사건 집어넣고 이모군란 또 하나 여러분 무슨 자 동화 이런 거 집어넣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문화적 싸움, 언론, 그 다음에 무슨 시설들 그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근대사에는 사건사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자 앞으로 시험에서 여러분 이 개혁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정확하게. 이번에는 너무 수월해서 뭐 개혁안 뭐 굳이 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올해 이런 거 자꾸 바꿔서 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아가파천 1896년. 제가 늘 96년 사건 뭐였습니까? 바로 얘가 병신년. 병신년에 아가파천. 그 다음에 독립신문 독립협회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궁극기무처는 뭐예요? 1차 가보개혁 1894년. 그래서 이것도 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8번 보겠습니다. 자 미출천 이 기구 요게 여러분 좀 낯설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지문을 다 알고 가겠습니까? 사료를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지껏 공부했던 내용 갖고 풀어내셔야 되는데 자 미출천 이 기구가 설치된 왕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 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므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수험생들이 좀 공부하셨던 약간 한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이 갑자기 이거 조선의 화약인가? 그러면서 문종인가 태종인가 약간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보기가 다 고려인 거예요. 아 고려구나. 그래서 고려 때 바로 최무선 자 바로 화통도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 우왕 때였고요. 자 보공공 이건 우리가 도교에서 이거 기출문제였잖아요. 7급 기출문제. 자 고려 예종이었고 그 다음에 흥덕사에서 직지 이거 우왕 때.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로 찍은 채. 그 다음에 교장도감, 속장경 이건 이제 고려 중기 숙종이고 대각국사 의천이고 그 다음 시무 28조는 고려 전기 성종 때기고. 그러면 여러분 자 외구 얘기 뭔가 자 이런 화약을 만들고 화약은 뭐였어요? 원간석기에 바로 원에서 들어온 거고 여러분 굳이 우왕인 거 몰라도 그냥 훅이라는 거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9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간추린 선왕사의 맨 앞에 있는 시대사 도표 또는 제가 단과 때 했던 시대사 도표 그 다음에 또한 제가 시대사 그거 갖고 시대사 총령이 특강했을 때 여러분 자 그 도표에 3페이지 펼쳐보세요. 고려 때 우왕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왕의 업적 있죠? 그 밑에 자 우리는 자 대외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최무선 화통도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직지심체 요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은 분량이 많고 좀 더 꼼꼼하게 나올 때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 더 분량을 줄이시면서 제대로 된 요약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전체 시대적으로 상황을 잡는 그런 훈련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9번 갑신정변. 자, 근대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바로 그 문제였고요. 작년은 갑신정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러기 애매하니까 정말 출제자가 여러분 기출문제를 넣고 요번에 요걸 낼까? 작년 요거 나왔으니까 그들 낼 수 없으니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관계없는 것은 답은 뭐였어요? 자,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일단은 자,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뭐였습니까? 자, 조청, 상민, 수루, 무역장정. 이거 뭐였어요? 이모군란 결과. 이모군란 결과 너무나 중요한 조청, 상민, 수루, 무역장정. 여러분 이런 개혁안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런 근대적 조약들 또는 불평등 조약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였고 이걸 조금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제가 그 제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학생들 제 앞에서 채점하시다가 갑자기 선생님 텐준조약이 갑신정변 자 이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뭔 소리야 그랬었는데 답을 뭘로 한 거야 그랬더니 자 4번 뭐냐면 맞는 걸로 이렇게 푸신 분이 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독일 형사 부들러 뭐였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갑신정변 이후 자 우리가 소위 그 다음에 있었던 검은도 사건 그쯤에 부들러 또는 6.1준 중립국 구상 그 다음에 러시아 남하에 대응해서 커문도 사건 이미 그 다음 사건인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갑신정변을 계기로 한성조약 텐준조약 맺었다는 거 다 아시고 조청 상민 수루 무역장정은 1882년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였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독도 문제. 이게 자 새로운 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출제자가 고민한 거죠. 왜냐하면 독도를 낼 때는 한계가 있거든요. 주어진 사료가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도와 독도를 섞어서 냈잖아요. 자, 여러분 간도와 관련돼서 인물 3명 누구였습니까? 어윤주, 이중하, 이범윤. 그거 깨면 다 끝나는 거죠. 이런 게 속어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조선국교 제10말 내탐서 무슨 자 심한해요 고시 제40호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다 사실 독도 관련 얘기는 다 나오는 지문이 지식이지만 전혀 몰라되고 어쨌든 이범윤 이미 강조했죠. 간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자 어윤중 바로 간도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미사협정은 언제였습니까? 이건 독도와 관계된 게 아니죠. 1925년 자 경무국장 1번 경무국장 미스아와 1번 자 소위 우리가 자 장첸이하고 사이에 맺었던 조약이었잖아요. 독립군 색출 사건. 그러니까 제끼면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답은 어쨌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여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겠고 울릉도를 군으로 올려놓고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삼국 접양지도 이런 지도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 몰라도 속어법으로 푸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특히 7급분들 제가 이제 이번 국가직 7급은 영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국사가 좀 더 꼼꼼하게 나오겠지만 항상 여러분 조금 강하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작년에 7급 국가직 시험은 정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어려운 문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다 여러분 자 멘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나올 건데요. 그럴 때 또한 어떻게 공부할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이런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더 6과목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요. 국사는 분량을 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잡는 그런 훈련을 하셔라. 그래서 이걸 봐야 되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다행이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시험 보기 3일 전에 그 라이브 특강 때 독도 그리고 간도를 좀 봐라. 그러면서 이범률을 좀 강조해 드렸잖아요. 하나 제끼면 되고 미사협정은 이미 여러 번 봤던 거고 그래서 자 여러분 어윤중, 이중하 이런 인물들도 제가 좀 더 강조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전혀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출 지문이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간도와 독도는 이제 드디어 자 이제 올해 다 나왔네요. 올해 상반기 간도 나왔죠? 사복에서 그 다음에 다시 올해 국가직에서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네요? 아니에요. 이슈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제대로 정리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겠지만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중요한 사료들을 더 많이 보고 가십시오. 어떠한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자,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은한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뭡니까? 고려 숙종 때 바로 활구 또는 은병. 여러분, 화폐는 고려 숙종 아니면 조선 숙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 이럴 때 늘 시대 상황. 그러면 이거 기출문제죠? 자, 일부 관영상점. 여러분, 책, 서점, 자, 소위 다점. 오늘 얘기하면 카페에서 이런 일부 관영상점에서 화폐 사용했다게 고려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청해진 동시전 이양법은 뭐냐면 이런 문제 엄청 쉬워져요. 뭐냐면 당연히 고려인지 알고 고려상 하나뿐이 없으니. 그래서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실수만 안 하면. 사실은 고려 안에서 내용을 더 꼼꼼하게 만들면 난도 높아지지만 이거는 고려에서 고려에게 하나뿐이 없으니 결국은 자,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체감이 쉽게 느껴진 이유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12번. 자, 미추신 자, 그는 이성계를 추대했대요. 또 하나, 그는 불시사표 썼대요. 그러면 그는 누구다? 정도전. 그러면 정도전 맨날 나온 사례가 뭐예요? 조선 경국전. 그래서 답은 바로 자, 조선 경국전 편찬했고 조선의 통치규범. 좀 아쉽네요, 여러분, 문제가. 저희가 사실 자, 5년간 기출문제 특강에서 여러분 조선 전기 정치사 문제가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정도전 문제. 정도전 문제. 그 라이브 특강 때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도전 관련 문제. 그래서 정도전이 어쨌든 다시 뜨고 있다. 그 얘기했는데 너무 떴긴 떴지만 너무 쉬워서 여러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시마 정벌, 상강행실도, 육진 다 누굽니까? 세종 때잖아요. 세종 때. 이거 세종업적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자, 이성계 추대했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밑에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시간만 많았다면 여러분 국사 공부를 거의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미추친 이곳. 자, 근데 자, 1903년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갔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와이였잖아요. 하와이. 1902년 12월에 인천 앞바다를 떠나서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자, 하와이 관련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그 라이브 특강 때 제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간도. 자, 신민의 활동과 관계되어서 자, 서간도. 이거 나오면서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지역과 관계없는 것을 연해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도 지역과 연해주. 그래서 학생분들이 연해주와 관계된 것을 한 번 더 보고 가자. 그래서 답을 많이 하셨었죠? 성명회, 건업회, 그리고 또한 대한광복군정부, 또한 13도 의군, 많았잖아요.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자, 이미 알고 있는 자, 서간도 삼원보, 밀산부 한흥동. 그 다음에 또 보기 지문 중에 건업회 있었고. 그러면 속어법으로 치면 답은 4번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1903년에 갔으니까 자, 미국이란 것만 알았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뭐냐면 이럴 때는 앞으로는 미국이 아니라 다시 연해주 아니면 간도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거기 보기에 경학사, 부민단, 그 다음에 한흥동, 그리고 건업회. 요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바로 그 라이브 특강 때 9급 국가직 기출문제. 그래서 이 사료가 신민회,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거였고 이 지역과 관계없는 게 뭐였냐? 답은 2번이었잖아요. 이게 9급까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자, 그거 그대로 낼 수 없으니 다른 지역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1번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 1번. 1번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러나 간도와 연해주다. 다시 한번 거기를 더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정말 자, 그 홍대영 9급 국가직 5년 동안에 실학자 관련 문제 딱 한 문제뿐이 없단 말이에요. 홍대영의 똑같은 사료. 지전설. 그리고 자, 이 조선후기 실학자라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 홍대영의 자, 지전설과 관계된 얘기 그래서 그의 자,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자, 보시면 우리는 이마경륜에서 균전제 성인 남자에게 토지 2결 주자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그러나 향후 앞으로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료로 한 인물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서울시로 갈 때는 또는 7급 국가직 갈 때는 뭐예요? 인물,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그의 저서를 여러분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낼 거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올해 사복시험은 이 중에 정약용의 토지안을 좀 더 꼼꼼하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잡으세요. 그들의 주요 개혁안을.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면접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15번 자 관보 호혜입니다.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 자, 짐이 생각컨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의 응용함이 근부라. 자,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자,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왕실시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군대 해산. 자, 뭐였습니까? 1907년.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9급 국가직 기출문제 뭐였어요? 여기 이렇게 안 하고 사료 대신에 군대 해산, 고종 강제퇴위 두 개 집어넣고 이 이후의 사건이 뭐냐? 기출문제였잖아요. 출제자는 기출문제 갖고 이번에 냈네요. 그래서 요 문제를 갖고 자, 요걸 한번 바꿔본 거죠. 그러면 제가 올해 2017년 그래서 이게 7자 들어가는 애 강조했죠. 그러면서 설마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겠냐? 이제 1907년 국제보쌈 운동 이런 것도 또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대로 냈네요. 그래서 자 1907년 사건이 뭔지 물어보는 그래서 결과 뭐였습니까? 자 13도 창의군이 결성됐고 서울 진공작전 자 어쨌든 13도 창의군은 1907년 12월에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에 그 다음에 자 이후에 일본의 남한 대토벌작전 우리의 의병을 다 눌렀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 사건이고 자 다시 보세요. 신돌석 자 신돌석은 무슨 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 1905년 단발령 뭐요? 을미의병 자, 을미사변 1895년. 그래서 여러분 제껴도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둘둘 나올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낼 때는 사실 이렇게 내면 되게 쉽고요. 속어법으로 만약 내가 리을을 모르더라도 기역, 니은, 디귿은 진짜 강조했던 의병운동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난도를 높인다면 어떻게 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야 그러면 난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둘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을 몰라도 나머지 갖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난하게 냈단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국권 침탈 과정 이것도 맨날 내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고종 강제퇴위 1907년 출제자는 1907년에 꽂혔나 봐요, 여러분. 자, 이미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1907년에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죠? 좀 있다가 우리는 정미 7주양 맺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군대 해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15번 문제와 결국 16번 문제는 겹쳐졌네요. 그래서 결국 뭐였어요? 자 1907년 그 다음에 일본인 메가다를 재정 고문으로 그리고 미국인 스티븐슨을 외교 고문으로 자 이거 뭐였습니까? 1차 한일협약 1904년 그 다음에 달도 필요 없어요. 자, 대한민국의 사법권 빼앗기고 감옥사 뭐였어요? 기후각서 1909년.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민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자,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1907년에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풀었었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난도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난도 높이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에요. 1번. 자, 기억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고 니은에 어떻게 대응했고 디귿에 어떻게 대응했고 리을에 어떻게 대응했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수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자 우리가 1900 자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 계기로 자 그부터 어떻게 국권을 강탈당했는지 여러분 다시 상황을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늘 익숙한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자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리에 보이는 시기 여러분 역사는 늘 시기다. 이는 기출문제죠. 황해도에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자, 수안군에 본래 금강이 5곳이었는데 올해 여름에 39개나 모였고 물의 배들이 농사 짓지 않고 광산에 오고 뭐요? 조선 후기. 광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다. 근데 자 밑에 지금 옳지 않은 거예요.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밑줄 치시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 1번 지금은 사패전 잘 모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하고 가는 거예요. 도저법 원지였으니까 일부 도저법 조선 후기. 자, 그다음에 면화, 담배 같은 상표장 원지였어요. 조선 후기. 그다음에 반농사에서 농정법에서 견정법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선 후기인지 알고 타분교에서 1번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사패전이 뭔가요? 물론 선왕사에 있어요, 여러분. 자, 있는데 제가 원간섭기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할 때 키워드가 바로 사패 이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패전에 주력하지 마시고 조선 후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매번 뭐예요? 또 사료가 바뀌면서 조선 후기 다른 상황 들어가고 또한 예를 들어서 숙종 때 상평통보 전황 이런 거 나와서 여러분 다시 또 이때 상황이 아닌 것은 그러면 1번에 뭐예요? 일부 자 다정가 자 이런 뭐 술집에서 관영상점에서 화폐를 사용했다 그러면 고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역사는 시기다. 시기에 대한 감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자 다음 사상 이것도 뭐예요? 2012년 국가직 9급 자 유일하게 나왔던 여러분 풍수이설 딱 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신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사를 관찰하니 뭡니까? 당연 여러분 이거는 묘청의 난해 때 묘청했던 얘기구나. 그러면 묘청이 어딜 가자고 하자? 서경을 가자. 서경 물어보는 문제고 당연 여기에 대한 사상은 풍수지리설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경천도운동이었고 문종 때 남경. 여러분 고려 때 경에는 풍수지리설이 관계되어 있다. 서경 길지설, 남경 길지설, 개경 길지설 뭐 이런 식으로. 자, 동경 길지설 그런 식으로. 자, 당연히 풍수지설. 그 다음에 공민왕 우왕 때 한양천도 주장의 근거. 이거 모른다고 쳐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알고 있잖아요. 초제는 도교다. 늘 풍수지리설은 도교랑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2012년 9급 국가직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풍수지설, 고려 풍수지설 물어보면서 도교가 답이었단 말이에요. 초제가. 그래서 결국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힘들었어요. 이거. 그래서 다음 주장을 한 인물.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힘들었던 문제인데, 자, 지문을 어지금 공부했던 게 왜 공부했을까요? 이런 문제 나올 때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자, 계급투쟁 강조했던 게 뭡니까? 사회주의. 지금 앞부분은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자, 민족의 내장은 필연적으로 자,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자,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훼손될 거다. 민족이 평등해진다면 자, 어떤 계급 간의 갈등도 해소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한 것이고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자 신민족주의 사학. 신민족주의 사학은 사회주의적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적 요소도 들어가면서 민족과 민족, 자 계급과 계급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민족주의 사학인데 자 여러분 지금 조선 민족사 개론 갖고 손진태 이런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선학사 기출족보 보시면 제가 기출족보에 많은 문제가 모여져 있는데 그중에 한국사 검정 기출 사료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게 나오는데 그거 몰라도 여러분 그 문제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죠. 자 우리가 늘 일제시대 때 역사 신추호 박은식 빼면 시체인 거죠. 자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처 누구예요? 신채호. 그 다음에 대동사상 6.25 구신도 누구예요? 박은식. 얼사상 누구예요? 정인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이거는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자 해당되어서 진단학포. 자 진단학포는 이병도 손진태. 그래서 바로 한국사 검정에서 바로 요 사료가 조금 더 다른 요 앞에 사료였지만 답은 요거였단 말이에요. 진단학회 선거 34년. 그래서 그는 신민족주의 사학자였으면서도 바로 실증주의 사학의 대표인 진단학회에도 관여했었던 손진태.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이 좀 까다로운 문제라면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0번 의주.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뭔가요? 이거 모르고 답을 맞췄는데 맞추고 나서 이제 궁금해졌죠? 뭐야? 시험은 그런 거야.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영원히 몰라도 돼요. 자, 여러분은 자 의주만 알아도 되는 거죠. 객관 시험을 가서 맞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 분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의주가 어딘지 늘
자, 선학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늘 이 땅, 지역을 찍으면서 공부했잖아요. 의주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가 의주잖아요. 여기 강이 뭐예요? 압록강이죠. 여기 압록강. 밑에 청천강, 여기 대동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의주에 대해서 물어보지, 의주로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답은 청천강이 틀린 거잖아요. 의주는 압록강인데.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더더구나 또 하나, 강동육주. 제가 강동육주 얘기할 때 강동육주는 청천강 이부, 압록강 이남의 6개 동네고, 그 중에 정말 2가지 여러분, 종합반 때부터 형광펜을 그어라. 어디였어요? 의주. 즉 흥화진. 그 다음에 귀주였잖아요. 이 2 군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갖고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실력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드는 지역 관련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기본 개념만 잘 닦으면 자, 답은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껴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뭐 거란하고 물품을 거래했던 뭔가 각장이 설치된 곳. 그 다음에 요와 금을 분쟁을 이용해서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뭐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답을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지역을 볼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됐고요. 자, 채점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올해 국어 국가직은 그래서 여러분 좀 무난하게 나왔고 기출문제의 중심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자, 일요일날 출근하면서 학생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봐야 될까요? 이론서보다 기출을 많이 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될까요? 기출문제보다 이론을 더 많이 봐야겠죠. 이론을 갖고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시험이 이제 뒤에 시험은 올해 봤던 시험 중에 가장 쉬웠던 시험은 국가직 9급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지방직이나 서울시는 이거보다는 난도가 높아질 건데, 뭐냐면 같은 주제를 보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뭘 보냐면 문제 유형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그 패턴을 보는 거고요. 출제자는 그 기출문제 갖고 변형을 해서 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못 냈다고 할 수 없는 거 뭐냐면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의주라든가 독도 문제를 조금이라도 새롭게 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의 변별력을 도모했다는 거죠. 기본 세팅은 90점, 80점에 세팅하고 그 80점을 중심으로 이제 위아래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뭔가 자, 많은 분들 중에 만점자도 있었고요. 사실 근데 만점을 받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늘 시험은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실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올해는 고득점이 많아서 국사는 이번 시험에 여러분 고득점이 돼야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고득점이라는 것은 직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컷이 높은 데서는 한 95점에서 100점 맞으셔야 되고요. 영어가 또 다른 과목 영어가 좋은 점수라면 국사는 90점이 돼도 되는 거죠. 이거는 5과목이 합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잘 보신 분들은 자, 이 실력 갖고 여러분 절대 자, 교만하지 마시고 다시 지방직 서울시까지 꾸준히 가시고요. 좀 더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못 보신 분들은 더 기본에 주력하시면서 기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2017년 여러분 국가직 9급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 자, 이제 저희는 자, 지방직 서울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길면서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